또 새로운 단원에 들어왔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평면도형과 입체도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먼저 우리 평면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가장 먼저 이 다각형의 내각과 외각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선 먼저 이 다각형이 뭔지부터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이 다각형은 선분들로만 둘러싸인 평면도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선분들로만 둘러싸였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삼각형 있죠? 이 삼각형을 보시면 선분 3개로 이렇게 둘러싸여진 평면 위에 그려지는 도형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각형도 이 다각형이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사각형도요. 이거 막 이렇게 막 아무렇게나 생긴 사각형을 하나 그려볼까요? 이 사각형도 변 4개로 둘러싸여진 평면 위에 그려지는 도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각형도 다각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오각형, 육각형, 칠각형, 팔각형 전부 다 다각형에 속하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때 요 선분 있죠? 요 선분을 우리가 흔히 다각형의 변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건 삼각형의 세변이라고 부르고요. 요 선분 3개를, 요 선분 4개는 사각형의 4개의 변이 되는 겁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이 꼭지점이라는 개념은 뭐냐 하면 변과 변이 만나는 만나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교점입니다. 그래서 변과 변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이 삼각형의 경우에는 3개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거 각각을 삼각형의 꼭지점, 그 다음에 요런 점 각각을 우리가 사각형의 꼭지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 또 재미있는 건 뭐냐 하면 이 변들로 이루어지는 각이 있어요. 이 변들로 이루어지는 각들을 보면 예를 들면 요각은 요 변과 요 변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각입니다. 그죠? 그 다음 요각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 요각도 변과 변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각이에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삼각형의 경우에는 각 꼭지점에 해당하는 각들이 3개가 존재를 합니다.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자, 요렇게 변과 변이 2개가 만나니까 만나서 생기는 점이 꼭지점이죠. 그 꼭지점의 위치에 해당하는 각이 4개가 당연히 생기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게 삼각형은 변도 3개, 꼭지점도 3개, 그 변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각도 3개. 사각형은 변도 4개, 꼭지점도 4개, 만들어지는 각도 4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각형도 계속 그렇게 되겠죠? 육각형, 칠각형 다 마찬가지입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다각형에서 이 다자가요, 한자로는 많다라는 뜻이고요. 각은 우리가 배웠던 요 각, 그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건 각이 많은 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다각형은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부르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선생님 왜 이각형은 없어요? 자, 이각형은 변이 2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변 2개를 가지고 둘러싸을 수가 있을까요? 그죠? 그거 불가능합니다. 변 2개를 가지고서는 이렇게 둘러싸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각형은 삼각형부터 존재를 해요. 됐죠? 그래서 요게 변이 n개인 다각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르냐 하면 n각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변이 n개가 있는 다각형,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얘기는 꼭지점도 n개가 있다는 얘기고 각도 n개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별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각이다, 요거를 봐야 되는데 이 내각도 배우고 우리는 외각도 배울 거예요. 여기서 내각에서 내자는 한자로 하면 안쪽이다 라는 뜻이고요. 외는 바깥쪽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쪽의 각, 요거는 바깥쪽의 각, 요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내각은 뭐냐? 이웃하는 두 변으로 이루어진 다각형 안쪽의 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살펴봤던 요 각들 있죠? 이게 이웃하는 두 변으로 인해서 요 각이 이루어져 있죠. 만들어져 있죠. 요게 또 삼각형의 안쪽에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와 같이 이웃하는 두 변으로 이루어진 다각형 안쪽의 각을 우리는 내각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외곽은 뭐냐라는 건데, 외곽은 다각형의 한 변과 그와 이웃한 변의 연장선으로 이루어진 각을 우리는 외곽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삼각형의 외곽은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얘의 한 변이라고 그랬으니까 요 변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요 변. 그죠? 요 변과 그와 이웃한 변의 연장선이 이루는 각 그랬으니까 요렇게 연장선을 그을 수가 있습니다. 요쪽 변에. 그죠? 그래서 요쪽 변에 요렇게 연장선을 그으면 얘네 둘이 만드는 각이 있어요. 근데 삼각형의 바깥쪽의 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각을 의미하게 됩니다. 요게 바로 삼각형의 외곽이에요. 그쵸? 근데 외곽은 어떻게 또 볼 수도 있냐 하면 이쪽이죠. 빨간 변을 연장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요걸 이렇게 연장한 다음에 요 파란 변과 바깥쪽에서 삼각형의 바깥쪽에서 만들어지는 각. 그러니까 요 각도 삼각형의 외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웃한 두 변으로 만들어지는 외곽은요, 사실 두 개가 생겨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두 개가 서로 맞꼭지각입니다. 그래서 크기가 같아요. 그래서 삼각형의 외곽이다 라고 한다면, 다각형의 외곽이다 라고 한다면 요 두 이웃한 두 변에 의해서 외곽이 두 개가 생기지만 그냥 각의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한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말해도 상관없다. 이쪽이 외곽이라고 해도 되고 이쪽이 외곽이라고 해도 상관없다. 그냥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외곽은 여기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곽을 만들어 본다면 얘 이렇게 연장할 수가 있겠죠? 얘도 이렇게 연장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것도 외곽, 이것도 외곽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쪽으로도 이렇게 연장이 가능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쪽도 외곽, 이쪽도 외곽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됐죠? 그러면 우리 다각형의 내각과 외곽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삼각형의 내각에는 어떤 특징이 있나? 요걸 살펴볼 차례인데요. 삼각형 내각의 크기의 합은 어떻게 될까? 요거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삼각형 하나를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삼각형을 여기다 이렇게 그리는데 그냥 이렇게 생긴 삼각형을 생각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 삼각형에는 내각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 내각을 그냥 점으로 표시하고요. 여기는 동그라미로 표시하고 여기는 X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그럼 요거 3개를 더하면 뭐가 될까? 요건데, 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는 요 변을 연장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장을 해가지고요, 직선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쪽도 연장을 해서 이렇게 직선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요 꼭지점을 지나면서 요 직선과 평행한 직선을 이렇게 그을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나 더 알려드리는데, 두 개의 직선이 평행할 때는요, 요렇게 화살표 같은 표시를 중간에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가 양쪽 직선에 들어가 있으면 이 두 개가 서로 평행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걸 평행하게 그렸을까? 바로 평행선의 성질을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변을 또 연장하는 거예요. 요 변을 연장하면 하나의 직선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직선이 평행한 파란색 직선과 만나죠. 그리고 얘네들이 만나면서 생기는 동위각이 있습니다. 요 점 찍은 요 각의 동위각이 어디냐 하면 바로 요 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또 있습니다. 이 파란색, 평행한 파란색 두 직선과 만나는 직선이 바로 요 변을 연장해서 만나는 요 직선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또 요 동그라미 각 있죠? 동그라미 각과 어느 각이, 바로 요 각이 서로 엇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의 크기가 똑같아요. 그러면 이 점과 점은 동위각이라 크기가 똑같고요. 동그라미와 동그라미는 엇각이라서 크기가 똑같습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삼각형 내각의 크기 합이니까, 자, 점의 각의 크기와 X의 각의 크기와 동그라미 각의 크기를 더하는 건데, 요렇게 3개를 더하나 요렇게 3개를 더하나 합은 똑같아질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3개를 더하고 나면 뭐가 되냐 하면 평각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평각 몇 도입니까? 180도입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삼각형 내각의 크기의 합은 몇 도구나? 180도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이건요, 삼각형의 모양이 어떻게 생겨도 관계없습니다. 예를 들어 삼각형의 모양이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생겨도 지금과 똑같은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어떻게? 그냥 여기 요 파란색을 연장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연장시키고, 그 다음에 요 꼭지점을 지나면서 이 파란색과 평행이 되도록 직선을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하고 얘가 뭐가 돼요? 평행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평행이 된 상태에서 결국은 또 뭡니까? 이렇게 연장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연장을 해주면 동위각이 생겼네요. 그쵸? 그러면 요각의 크기와 요각의 크기가 똑같은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굴 연장해 주는 겁니까? 요변을 연장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네, 이렇게 연장을 해주면 억각이 생겼네요. 어느 각? 요각과 요각이 억각이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요각은 그냥 삼각형의 한 내각이니까 요렇게 세 개의 각을 더한 건 결국 요렇게 세 개를 더한 건데 더해봤자 평각, 즉 180도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됐죠? 그래서 삼각형의 모양과 관계없이 삼각형 내각의 크기의 합은 항상 180도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앞으로 계속 써먹을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요. 또 하나 우리는 뭘 볼 수가 있냐 하면 이 삼각형 외곽의 크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삼각형 외곽은요. 자, 아까 삼각형이 요 다시 까맣게 그려볼까요? 아까 우리가 보려고 했던 삼각형이 요거였습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외곽 하나를 생각해 볼까요? 외곽 하나는 바로 요각이 외곽이 됩니다. 요각이. 삼각형의 외곽 중 하나죠. 근데 이 외곽의 크기는요. 동그라미 각의 크기와 점 각의 크기의 두 개를 더한 거예요. 근데 동그라미 각이 여기고요. 점 각이 여기입니다. 그렇다면 뭐겠구나. 이 외곽의 크기라는 것은 얘하고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똑같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각형 외곽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볼 수가 있냐 하면 요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바로 외곽 중에 하나인데 요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요 외곽은 또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냐 하면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이 초록색 직선과 평행한 직선을 긋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 자, 재밌는 사실이 요 X친곡과 요쪽 각이 뭐가 됩니까? 요 각이 바로 엇각의 관계에 있게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요 동그라미 친각과 요 각이 동위각의 관계에 있게 됩니다. 결국은 요 외각은 이 외각과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 즉 동그라미와 X에 해당하는 각의 크기의 합과 똑같다라는 게 또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증명이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삼각형 외곽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다. 요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있으면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지금도 보세요. 우리 평행선의 성질을 몇 시간 전에 배웠었죠. 그 내용을 모르면 이번 시간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아무 설명 없이 얘랑 얘는 억각이고 얘랑 얘랑 동위각이니까 이렇게 두 개 더하면 외곽 하나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동위각이 뭐고 엇각이 뭔지를 모르는 학생들은 지금 제가 하는 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죠? 수학이 그렇습니다. 앞에 내용을 모르면 뒤에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간혹가다 저한테 질문을 해요. 선생님, 도대체 제가 이제 정신 차리고 수학 공부를 해보려는데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아파트 10층을 지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1층, 2층, 3층도 안 지어놓고 갑자기 5층으로 올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수학은 한 번 공부할 때 제대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크게 후회해요. 아시겠죠? 오늘 배운 내용도 꼭 기억하신 후에 완전히 숙지하신 후에 다음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